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 5번째로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번에 5차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의 신청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의 신청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88%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 국민들이 봤을 때 그 80%, 88%, 또 여당에서는 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90%까지 준다. 그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솔직히 심한 말로 돈 갖고 국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총리 하는 그 홍머시기, 그 진짜 지금 막 욕이 나오는데, 왜 그 쓰레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기본적으로 이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에 돈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돈이 없으면 그건 못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의 신청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80%, 88%, 90% 얘기 나오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현재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돈을 정부가 국민들한테 풀면서 이렇게 욕을 먹느냐, 이겁니다.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면서도 그 욕을 먹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이제 5차까지 마감이 거의 되고, 자연스럽게 내년 대선으로 넘어가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과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재난지원금은 얼만큼 또 얼마나 받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은 이 재난지원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국가 사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낙후된, 활기가 떨어진, 어려워진 그 경제를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 도움을 국민들에게 준다는 개념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 존재하고,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는 한 재난지원금은 방식을 떠나서, 액수와 방식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으로 보면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확대될 확률이 있는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지속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미래가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백신을 만들어서 지금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70%가량이 이제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목전에 와 있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또 이 코로나에 이렇게 또 확산되는 영향을 받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또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1, 2년은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회의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한두 달 이렇게 이쪽을 막 돈을 풀어서 확 올려서 금방 해결이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거시경제 지표가 이렇게 상향하는 쪽으로 나오게 하려면 최소 1, 2년, 2, 3년은 걸린다는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앞으로 향후 2022년부터 한 2, 3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는 이 시드머니를 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된다 해도 또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된다고 해도 이 재난지원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2번 정도씩은 될 거예요. 다만 이 민주당의 후보,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이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개념으로 확장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지금 현재도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경제정책이라든지 사회복지정책을 컴바인한 형태에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이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전달될 것이고, 보편적으로 주는 거 반대하고 선별적으로 주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비록 보편적으로 주는 것을 반대하지만 선별적으로 제공을 할지라도,
국민들의 심려를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들도 노력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재난지원금을 제공할 것으로 추측이 아주 쉽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말을 꼭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보편적으로 주느냐 선별적으로 주느냐 뭐 이런 포인트에서 선별적으로 주자고 하는 쪽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쪽에서는 이 국민의힘 쪽이 많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 앞선 재난지원금에서도 민주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준다고 할 때 국민의힘에서 보편적으로 주자고 했어요. 김종인 대표인가 뭐 그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냥 한쪽은 정치적인 어떤 본인들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선별이든 보편이든 뭐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어차피 결정은 국민들이 하는 거지만 흔히 보편적으로 이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래요. 보편적으로 다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줘야 된다. 뭐 이낙연 후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두텁게 어떻게 줍니까? 도대체 두텁게의 의미가 뭡니까? 정부 예산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못 줘요. 그냥 조금 더 얹어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을 들으면 다 주는 것보다는 그걸 줄여서 이쪽을 두텁게 주면 여기가 굉장히 좋겠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줄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그렇게 두텁게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다만 조금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 여러분들 현혹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번에도 문제는 그거였잖아. 25만 원을 88% 주느냐, 20만 원 전 국민 주느냐. 20만 원을 전 국민 주는 게 낫지. 그거 이의 신청 지금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행정 처리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지. 이거 완전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정치적인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중요치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본인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우리 국가의 재정이 되느냐, 허락이 되느냐. 경제 지표가 보수적인 분들과 진보적인 경제학자들로 나눠서 이제 팩트를 갖고 서로 이제 요즘 비교를 하고 이 논쟁을 하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재정적인 여건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데다가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경제 정책을 상당히 탄탄하게 하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칩시다. 근데 나머지 경제 정책은 참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외적인 수출입에 관계돼서 굉장히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역대 수출이 최고랍니다. 그러면 국가가 부를 쌌습니다. 예전에 과거 80년대 90년대 일본처럼 국가가 우리나라가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요. 그거 다 어디로 가요? 우리 국민들한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정부에서는 그 밑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수출을 잘하고 달러를 계속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다음 정권에서 다음 정부에서 그 많이 벌어들인 그 돈,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고루 보편적으로 나눠줘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실 물론 이건 이제 거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예요.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분명히 어떤 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건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싶고 저는 또 사회복지 학자이고 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예산도 줄 수 있어요. 사실은 사회복지 예산 그대로 가는데 이쪽에 늘리면 어떡하냐? 다만 이쪽을 늘리게 되면 사회복지는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쪽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쪽에서 조금 더 두텁게 할 수 있어요. 그 논리는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회복지적인 역사를 봐도요, 400년 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진 이후를 봐도, 계속 개정이 됐어요. 근데 그 개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항상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국가의 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을 해서 두텁게 한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두텁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얇더라도 보편적으로 하고 조금 더 두텁게 얹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두텁게 가는, 조금 더 두텁게 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두터워질 수 있는 보편적인 지급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5차 지원금 이렇게 나가면서 이의 신청 생기는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이 정치인들의 결정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난지원금 내년에도 후년 정도까지는 쭉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